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 않으면 무죄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유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실제 사건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사건이 어떻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본인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지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의 진술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흔한 인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검거된 뒤 수사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의 이름을 밝히는 행위를 소위 내리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윗선에서 아랫선으로 하기도 하며 또는 공범 사이에서 서로를 언급하면서 수사 가망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신고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거래 현장 자체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거래 내역 또는 마약 수거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면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이 마약 판매자에게 송금된 정황이 확보됩니다. 또한 많은 매수자들이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코인 대행 업체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ATM의 CCTV 등을 통해 매수자의 동선을 파악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이 CCTV에 남거나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이 촬영되거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그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모발과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채취한 뒤 마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검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 검사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간이시약 검사는 현장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양성이 나오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정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성분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검출된 성분의 양과 종류를 확인하며 그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변 검사는 통상 투약 후 수일에서 길게는 2-3주 정도의 최근 투약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출 가능 기간은 약물의 종류, 투약량, 개인의 대사 속도 등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보다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며 분석하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후의 투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는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뒤에 모발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음부터 두 검사를 병행해 최근 투약 여부와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론상 검출 가능 기간 안에 있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약량, 개인의 대사속도, 채취 시점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검출 가능 기간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약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마약 사건에서 그 증명수단이 반드시 마약 검사나 감정 결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정황과도 부합한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이나 투약 도구,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본인이 마약 사실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필수 증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모발이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약 관련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해당 물질이 마약이란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마약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인지하여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마약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다면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과 투약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몰래 마약을 넣은 음료를 마셨거나 마약이 섞인 줄 모른 상태로 액상대마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검찰이 마약 투약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나는 몰랐다, 왜 이게 내 몸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심되는 경위, 당시의 상황,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양성 결과만으로는 투약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 여부는 마약 사건 변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어떤 증거와 정황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더라도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과 고의 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 사건의 핵심은 검사 결과 하나가 아니라 증거 전체의 구조입니다. 검사 결과는 사건을 판단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검사 결과가 양성이니 끝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니 괜찮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건 전체의 맥락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리 법률사무소의 김동현 변호사였습니다.